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를 광주에서 개회하였습니다. 아니요,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기 인사 말씀. 이명수 대표님 인사 말씀. 네, 민주통합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서 지금 세 번째 광주에 왔습니다. 광주에 와서 광주 시민들과 전남 도민들과 그리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드립니다. 민주개혁 세력과 시민 사회 세력 그리고 노동 세력이 더 큰 민주당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으로 결성됐고 저와 함께 5명의 최고위원이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는 군부 독재를 막는 철퇴의 서막을 올린 지역입니다. 97년 광주는 또 민주정부를 수립한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2002년은 노무현 바람의 진원지였습니다. 2012년 광주는 반드시 정권교체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항상 광주는 언제나 큰 뜻을 앞에 놓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길을 열고 우리나라의 희망을 만들어간 광주였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민족의 미래와 큰 뜻을 놓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탄생하는 과정이나 새 지도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 혁신의 바람이 민주통합당에서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자기 자신을 비움으로써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광주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80만이라는 예기치 못한 수많은 선거인단의 자발적인 참여로 민주통합당은 새롭게 태어났고 자기 혁신의 기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천혁명을 약속했습니다. 이 공천혁명은 밑으로부터의 공천혁명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을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불출마하고 공천혁명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지금 자기 희생, 자기 기득권을 버리고 어려운 지역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2012년에 총선 승리를 위한 대장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2011년 9월 5일에는 우리 광주 5.18 민주항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록에 등재됐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여기 이 유네스코 유산 기록에 등재된 내용을 보면 정말 참담했던 치열한 상황 속에서도 광주는 평화를 유지했고 폭력 사건이 한 건도 없는 이러한 평화로운 정신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성지이며 평화의 성지인 자신 영령들의 그 뜻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분들의 뜻을 이어서 2012년에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광주에서 선포합니다.
광주가 태풍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민주통합당이 뼈를 깎는 자기 혁신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당으로 계속 뛰어나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표 원내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어제 부산에서는 새 희망의 기운을 느꼈는데 광주에 오니까 승리의 기운이 용수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서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만 오늘 망월동 묘역에서 참배하면서 400년이 지난 지금 호남이 없었다면 과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봤습니다. 광주 전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자존심입니다. 그렇지만 광주 시민이 피로 지킨 이 땅의 민주주의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4년 만에 30년 전으로 후퇴한 것을 생각하면 광주의 영령들께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민주통합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고 민주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역사적 책무를 완수할 것을 광주 시민과 민주영령 앞에 다짐합니다. 지난주에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민주통합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를 거부했던 한나라당이 오늘 우리 야당과의 안건 합의도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야당을 기만해 놓고도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진 집권 여당이라고 할 염치가 있는지, 박근혜 위원장은 이렇게 낡아빠진 군대 정치를 계속 자행하면서도 최신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디도스 특검과 미디어 래퍼 등의 현안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왜곡시켜 날치기 처리한다면 4월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추상 같은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우리가 발의한 디도스 특검법의 법명에서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빼거나 또 그 수사 대상에서 청와대와 경찰청이 축소 은폐 의혹 부분을 삭제하겠다고 하는 한나라당의 억지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잣대고 폿대면 이 특검은 진실을 규명하려는 특검이 아니고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면죄부를 비비는 특검이니까 이런 특검을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한나라당이 지난 5일 문방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 래법에다가 또다시 종편에 특혜를 주는 수정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줍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조용한 헌법재판관이 선출한 론스타의 국정조사 그리고 교사와 공무원의 소외 턴금까지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이 위헌성을 해소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위원장은 천문학적인 국부 유출이 예상되는 론스타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성간이 디도스 테러와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박기태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어제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박기태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박기태 의장은 즉시 사퇴하는 것만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일신문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다이아몬드 게이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민주당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의 6대 게이트 중에 다이아몬드 게이트를 한가지로 넣어서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추궁하고 문제를 제기해왔던 사건인데 지난주부터 전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이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직자들이 공무상에 알게 된 정보로 사욕을 채우는 게 현안이 된 사건. 이 사건에 외교통상부의 고위직은 물론이고 이 왕차관으로 불리우는
이 국무총리실에 당시 MBC일세 박영준 또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전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정태근 의원의 어제 폭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감사원 등이 지난 1년 가까이 이 단순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안 해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친 국정조사가 시급하고 불가피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게이트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 즉시 우리 당의 주장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문상극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작년 8월에 야권 통합운동을 시작하면서 강주에 와서 일주일 시작하자마자 와서 이렇게 시민 여러분께도 소주를 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야권 통합을 이루고 새 지도부를 구성한 다음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그 대표 경선에서 선거인단에 참여한 분들을 보면 우리가 걱정했었는데 연령 보정이나 지역 보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골고루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지역별로도 다 골고루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실공히 전국정당 그리고 전 세대가 다 참여하는 국민정당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번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좀 애석하게도 그 시민사회 쪽에서는 저 혼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좀 시민사회 쪽에서 좀 허탈해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 당에도 자산이고 우리 사회도 자산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너무 허탈해하지 않고 이렇게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각별히 마음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지도부 구성됐으니까 모든 관심이 공천혁명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100% 시민 참여 경선을 약속드렸습니다. 이걸 하려면 먼저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제도를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공천심사에 있어서 그 도덕성과 정체성을 먼저 심사하고 그 심사가 끝난 다음에 경쟁력 등등을 하는 순서를 밟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인 뒷받침인데요. 완전 개방 국민 경선 경우에 문제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선택의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동원 가능성입니다. 네, 특히 동원 가능성 부분에는 또 돈도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넘을 수 있는 것은 모바일 시민 참여 경선 제도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우리 한 대표께서 박근혜 대표께 이 모바일 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보완을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모바일 등록자에 대해서 주소와 성별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한나라당 이를 꼭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모든 몫은 시민께 돌아왔습니다. 공천권을 시민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께서 얼마나 참여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제도가 성공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냐 판단을 합니다. 우리 물론 정말 정치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이다 기대하지만 주변에 많이들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께서 SNS 선거운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원래 비밀투표라는 거는 누구를 찍었는지 남에게 강제로 물어봐서 밝히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것을 밝히는 것은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했더라고요. 오프에서는 그 전날까지 투표하는데 온에서는 선거 당일에도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문제 얘기했는데 형평성이란 후보와 유권자에게 형평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온과 오프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그 인식의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뭐랄까 그 새로운 신기술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공포를 느끼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공포심을 갖고 어떻게 비상대책을 하실 수 있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인식보다는 오히려 늘 반복되고 있는 이 돈 봉투 문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모바일 시민 참여 경선을 수용해야 합니다. 모바일로는 돈을 보낼 수 없거든요. 한나라당이 지금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더라도 이 모바일 시민 참여를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모두 꼼수다.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을 꼭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영선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광주에 내려오니까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에 내리는 이슬비는 저희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에게 그동안 광주의 역사를 전해주는 듯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5.18 노역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심장은 바로 광주입니다. 광주의 심장이 뛰면 민주통합당의 심장도 더 활기차게 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근혜 대표가 이야기한 이 SNS 선거법과 관련된 그 문제 제기 발언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재가 위헌 판결을 했고 선관위가 허락한 SNS 선거법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바로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폐쇄성이고 한나라당의 폐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물가가 올라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두부도 재벌, 콩나물도 재벌, 고추장도 재벌인 요즘 세상에 또 하나의 재벌 3세 딸들의 빵집 전쟁이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재벌 빵집이 생기면서 영세 빵집이 약 70%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재벌 빵집 한 개가 들어서면 동네 빵집 두세 곳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재벌들이 누리는 특혜와 관련해서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재벌 개혁은 재벌을 못 살게 굴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신용카드 문제만 해도 재벌들은 수수료를 1% 안팎 내는데 영세 상인들은 4%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법인세 최고 가표 구간의 세율 조정은 물론 1% 재벌 증세를 통해서 99%의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을 지원하는 조세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지원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호남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은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보답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화학적 통합을 이루어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집권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두 개의 생각이 이곳 광주에서부터 출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호남만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호남이 없어도 우리 민주통합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까? 만약 호남에서 20%만 한나라당 지지로 넘어가더라도 우리는 과거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호남에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총선과 정권 교체에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천혁명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동받는 공천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연 우리가 다시 선택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군사 독재, 한나라당 논리로 호남 불가리론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정활동을, 지역구 활동을, 또 처신을 어떻게 했는가 반성을 하면서 광주, 전남북이 다시 한번 우리 민주통합당의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나서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러한 논리를 폐지해 줄 것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지낸 유선호 의원이 호남 불출마 선언을 했고 수도권으로 옮겨가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선호 의원의 과거 민주투쟁과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것도 우리 민주통합당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다이아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3주 전에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작년부터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많은 추궁을 했습니다. 외교부 에너지 대사가, 그것도 외교부 차관과 총리실 실장을 지낸 분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아닙니다. 2010년 5월 소위 왕차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은 카메룬을 방문해서 CNKI 그 회사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계속 저부터 제기를 했지만은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러한 소홀한 감사는 물론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국가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다이아게이트를 필두로 해서 모든 측근 비리와 이명박 정부의 측근 비리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투쟁하고 싸워서 국민 앞에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책임질 수 있도록 나아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세 의원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많이 응원해 주셨던 광주 시민 그리고 전남동 많은 선배님들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는 2012년 시대 정신을 결정하는 종결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어느 곳에서도 분노한 그 시민들, 국민들이 계시고 또 이분들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이룩하겠다 이런 그 외침이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지을 곳 이것은 광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이었습니다. 언제나 광주의 헌신과 결단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광주의 선택으로 이번에도 민주통합당의 지도부가 전국적인 지도부를 결성할 수 있었고 이것이 이번 총선과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전국 정당화의 길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뒷걸음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일부에서는 민주통합당에서 호남 지도부의 퇴조 이런 것들을 거론하시지만 저는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모두
호남의 지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의 몸통에 해당하는 사무총장이 전남 장흥 출신의 임종석 총장이 있고, 또 당의 머리에 해당하는 정책위 의장께서는 광주 광산 출신의 이용석 의장이 오셨습니다. 더 많은 호남의 자식들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합심 단결해서 정권 교체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부겸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인사드립니다. 김부겸입니다. 잠시 전에 한명수 대표님과 제 지도부가 5.18 국민의원에 참배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받는 저희들의 그런 엄숙함도 있었지만 구묘역을 돌아보면서 저희들 다시 많이 스스로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 구묘역을 그것도 감시하에서 조심스럽게 참배하러 오던 80년대가 생각납니다. 그 어려울 때 생각해서라도 저희들이 조금 더 게을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당이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저희 청춘을 확 저희들 결정지어줬던 5.18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저희들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우리 원내대표님 박지원 최고위원님 말씀하셨던 CNK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우리 사회의 강자들, 경제적 강자들 혹은 사회적 강자들의 탐욕과 후한무치가 견딜 수 없는 수준에 갔다. 적어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고위공무원이라는 자들은 자신들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통해서 그걸 또 부풀려서 이렇게 이득을 획득한다면 이거는 공무원 집단이 아니라 조직적 사기 집단입니다. 이걸 특히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적당하게 마사지를 해서 사건을 축소했다는 이야기 들어보면 이명박 정권 전체에서 도대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고위공무원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권 말기에 하나 챙기겠다는 이런 썩어빠진 생각 빨리 버리지 않으면 저희들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강 잡는 정권이 될 거라는 거 분명히 기억합니다. 다음은 김세균 광주시장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민주화 선기인 광주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광주시당 20만 당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5.18 구묘역을 방문해 주시고 이한열 열사 같은 민주 열사들에 대한 참배를 해 주신 점, 그리고 한명숙 대표와 배훈신 어머니께서 손 맞잡고 앞으로 꼭 정권을 되찾아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점 가슴 뭉클하게 있습니다.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광주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탄생시킨 중심지입니다. 80년 이후에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에는 항시 광주 시민들이 있었고 광주가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영면하신 고 김근태 상임고문 분향소를 시민단체와 공동 운영을 했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추모의 뜻을 보여주신 점 역시 광주의 뿌리 깊은 민주화 의식을 표출한 것이라고 봅니다. 대표께서 최근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 승리의 역사를 써나가는데 광주가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종종 광주를 방문해서 선봉장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당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에 광주광역시도 국비 2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강원택 시장님도 계시지만 광주광역시가 행복한 창조도시로 발전하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며 중앙당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이낙연 전남도당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민주통합당을 보는 광주 전남인들의 시선에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부응해야 하고 걱정은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혁신과 개성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광주 전남인들은 민주통합당의 변함없는 응원단이 될 것입니다. 그 응원단은 격려도 하겠지만 때로는 질책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금년 말 정권 교체의 선봉단이 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전남을 방문해 주신 한명숙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 지도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하와 함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무기가 흠룡이 되려면 여의주를 얻어야 되는데 민심의 여의주는 이미 민주통합당으로 확연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과 민주당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일구 월심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이 바로 광주 전남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 부응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의 승리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이 지역 발전 문제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5+2라고 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파괴하는, 역행하는 그런 요상한 정책을 써가지고 현실적으로 광주 전남이 여러 가지로 차별받고 손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5+2부터 폐기하시고 지역 발전에도 보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우선 한명숙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도부께서 역사적인 소명을 인식하시고 지도부로 이렇게 취임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금방 우리 강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소명들은 큰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각 지역에 또 각 계층별로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그런 데는 역시 큰 소명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영유아 이 보육 문제는 온 지자체가 지금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부가 초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걸 보고 제가 임채민 장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딱 바뀐 게 하나가 있습니다. 50대 50 부담하기로 한 것은 60을 정부가 부담하고 40을 지방이 부담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보육원 어린이들이 보육원을 갈 때 그게 보육원에 또 1인당 얼마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맞지가 않다. 가정에서 기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1인당 얼마를 주는 식으로 정책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는데 어떤 당에서 이거는 지금 갑자기 터진 문제로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을 합니다만은 지원치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 전라도 지역으로 보면은 KTX의 문제, 그 다음에 J 프로젝트 같은 경우 저는 전라북도 새만금도 잘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먼저 시작된 이 J 프로젝트는 어디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그 고민을 나중에 함께 이렇게 풀어갈 기회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역사적인 그런 시대적인 소명을 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